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오전장에 강한 상승이 나왔으나 시간이 갈수록 상승분을 상당량 반납했고 해외 시장은 유럽이 이틀 연속 반등했으나 미국은 다우지수를 제외하고는 나스닥은 일중 눌림을 회복한 정도에 그쳤습니다. 전반적으로 테크 섹터가 강한 눌림이 나왔는데 시장이 아직은 하락할 때가 아니라는 듯 강한 반등을 했죠.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 움직임을 짧게 이야기하자면 협의된 시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전 10시까지는 나름 급등이 나온 동안 선물 비결제 약정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기술적 고점을 치고 나서 시장이 줄줄 흘러내릴 때, 그리고 전일 종가선 부근까지 내려온 동안에도 선물 비결제 약정은 선형적으로 감소했어요. 그래서 선물 비결제 약정은 전일 대비 무려 7,400계약가량 감소했는데요. 아직 선물 12월물은 만기가 한 달 넘게 남아있죠. 그런데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미결제 약정을 갱신해버리면서 시장은 여기서 한동안 더 쉬어가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선물시장에서 나름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긴 했지만 시장이 주요 기술적 포인트로 이동한 것을 잘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오후 1시 이후의 시장 하락은 좀 예상 외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미결제 약정을 계속 치워나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오후 1시 이후에 매수를 했던 포지션들을 2시 30분 이후 시장이 반등할 때 모두 치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매매를 보면 계속해서 삼성전자 매수, SK하이닉스 매도의 포지션을 늘리고 있어요. 오늘은 삼성전자 2,500억가량 매수하고 SK하이닉스는 4,500억가량 매도했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수 매도 대금 비율이 대략 1대2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단순히 시총 1위인 시총 2위 이렇게 시총 비중으로 롱숏을 한 게 아니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냥 네이키드 숏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HBM3 과점 프리미엄을 이제는 삼성전자와 나눠 먹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삼전은 레거시 반도체 쇼티지로 좀 이제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SK하이닉스의 프리미엄을 줄일 수밖에 없죠. 옵션 시장에서는 먼슬리 옵션이 만기가 사흘로 접어들면서 마켓 메이커들이 590에서 570으로 양쪽 레인지를 더욱더 조이고 있는데요. 590 이상으로 지수가 올라갔을 때 롤링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풋매도를 열심히 늘렸어요. 오전 10시 30분 이후로 시장이 눌리기 시작했을 때는 더욱 과감하게 590 이상의 콜 매도를 늘리는 등 이제는 양 옵션 조이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과한 하락은 없다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오후장의 선물이 일중 고점 대비 18포인트가량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외 가격 풋옵션에 대한 매도가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글로벌 시장이 급락 같은 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오버나잇 리스크를 생각 안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장중 등락이 고점 대비 18포인트가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쉽게 견딜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근월물 옵션은 양쪽으로 4포인트가량 프리미엄이 빠졌지만 12월물 옵션은 사실상 프리미엄이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상승 추세가 안 끝났다라고 보는 것도 있겠지만 장중의 진폭이 워낙 크게 나오다 보니 배가의 영향력이 쉽게 줄어들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높아진 기초자산 가격에 맞게 행사가를 2.5포인트 단위로 해지하는 게 아니라 거의 5포인트 단위로 해지한다라고 그러면 전반적인 볼 서피스가 두터워지는 것을 받아들여야죠. 기존이 숏감마 전략에 할 때 그 비율은 죄다 뜯어고치든지 해야 될 거예요.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현물 기준 캡 상승 출발한 뒤 또 오전장 내내 등락을 거듭하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다가 미국 세션 개장 30분 전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이후 스트레이트 상승해서 역사적 고점을 갱신해버렸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 만에 5% 상승이 나왔는데 아직 잔존일이 일주일 넘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로스탁스 콜옵션이 감마가 터지기 시작해서 이대로라면 이번 주 주봉을 유럽이 장대 항봉으로 만들게 생겼어요. 영국 증시도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이어갔는데요.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우리 증시도 지금 강세이긴 하지만 유럽 증시도 선도에서 오르지 못할 뿐이지 눌림이 나오면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장 자체는 굉장히 강한 장이다. 글로벌 증시 모두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라인메탈이 마이너스 3% 가까이 눌리면서 독일 증시 상승을 제한했지만 간만에 에르메스가 3% 넘게 상승하면서 프랑스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렸고요. 또 자동차 주식들, 특히 대중차 주식인 스텔란티스가 강하게 상승했고, 근데 의외로 통신주인 보다폰도 무려 8.3% 상승했어요. 오늘 미국도 이제 통신주가 강한 상승했는데 기술주를 때리고 경기 방어주를 사는 것일 수 있어요.
채권 시장은 현물장이 휴장인 상황에서 선물은 간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전일까지 극도의 수렴 과정을 거친지라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 본장 개장 1시간 전 국채 선물이 오르기 시작해서 한 30분도 안 돼서 주봉이 중심선 위로 올라갔어요. 본장 개장 이후에도 단기물 위주로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유 없는 좀 장대 양봉을 뽑았습니다.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현물이 휴장인지라 거래량이 얼마 없었고 그냥 무의미한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화시장은 전반적으로 조용했는데요. 스위스 프랑 그리고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어요. 오늘이 그 DM 통화 흐름들은 그동안의 흐름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로화와 스위스 프랑화의 강세 이유에 대해서 유로존 경기 회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글로벌 리스크 오프일 때 비달러의 DM 바스켓이 강세를 보이고 유럽 증시는 눌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유럽 증시 강세와 DM 바스켓 강세가 함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스닥 기술주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난다면 그동안 달러로 환전해서 그 나스닥 매수했던 거를 팔고 다시 달러 DM 통화를 사게 되니까 달러가 약해지는 것, 그런 맥락이 움직임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비달러 바스켓, 특히 DM 바스켓이 강세를 보일 때 해당국 증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 좀 흐름과 좀 변화된 모습입니다. 자, 상품 시장에서는 간만에 기름이 1.6% 상승했습니다. 뉴스플로로는 러시아의 원유 정제 제품 부족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텍사스 기름 기준 60달러에서 지금 사흘간 도치를 만들자 작은 배수에도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솟구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그 난방유나 가솔린 등 정제 제품이 우크라이나의 연속된 러시아 정유소 공격에 부족을 겪고 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정제 제품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원유 자체를 끌어올리는 힘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의 반등은 그냥 숏을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매도의 찬스가 될 것 같아요. 단 스탑로스는 좀 짧게 가져가야 되겠죠.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유럽 세션 들어서 전일 오후장에 상승한 분량을 모두 되돌려주는 등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다우지수는 선방하고 있었는데요. 유럽 세션 리뷰 때 말씀드렸듯이 유럽 증시가 의외로 통신주가 강세를 보이고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 숏 커버가 나오면서 나스닥에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뉴스플로로는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는 소식이 나스닥 약세를 보였다 이걸 얘기하는데 물론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긴 해요. 그런데 다우지수는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나스닥이 개파락 출발한 것과 달리 다우지수는 일단은 플러스 0.2% 강세 출발을 했고요. 또 장 초반에 여러 차례 등락을 보이긴 했지만 첫 1시간 동안 방향성 타진을 한 뒤 나스닥이 이후 밀리는 것과 관계없이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쉬지 않고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종가 고가로 끝났는데요. 다우지수가 워낙 강하게 상승하다 보니 S&P 지수나 나스닥도 어쩔 수 없이 숏 커버가 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그렇게 스트레이트 양봉을 만들었고 나스닥은 오전장 눌림을 모두 회복해서 양봉으로 마감한지라 현물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은 단기 이중 바닥을 만들고 위로 턴하는 형태로 마감됐어요. 다만 이 변동성은 얼마 빠지지 않았는데요. 지수가 상승하긴 했지만 개별주들의 흐름은 고베타 종목을 팔고 저베타 경기 방어주를 매수한 것이라 이게 자신있게 변동성 매도가 들어올 장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한편 오늘 상승으로 다우지수는 역사적 고점 갱신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지금 유럽도 고점 갱신하고 있고 또 다우도 올라오고 있는 등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충격이 연속되기보다는 눌림이 멈추기만 한다 그러면 득달같이 매수를 하려는 압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히려 여기서 빨리 올라간다 그러면 콜감마가 터지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콜감마가 터지게 된다면 지수의 상승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그것도 오전장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상승이 전부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작은 조정 한번 안 주고 고가권에서 뭉개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흐름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포지션 롱을 홀딩하지 않는 이상 이익 내기 어려운 그런 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별 종목으로 보면 이 시장이 좀 과도하게 자신감인가 싶어요. 오늘 마이크로스트래터지 MSTR은 오전장까지는 어찌어찌 버텼는데 나스닥이 반등에도 불구하고 오후장에 밀리면서 마이너스 3.15% 종가 저가로 끝났어요. 비트코인 해킹 사건과 관련돼서 이 중국이 컴플레인이 가상자산 가격을 늘렸다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실물 골드가 장중 눌림을 모두 이겨내고 양전환하겠죠. 그러면서 매도가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가상자산 관련 주식들인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마켓도 지금 증시 강세에도 불구하고 눌렸거든요. 비트코인 하나만 이렇게 따로 떼어서 볼 게 아니라 오늘의 개별 자산군들 이렇게 쭉 보면 시장이 점점 네로니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로 다가갈수록
이익 실현하는 자산들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는 자산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실물 금 매수 그리고 S&P 인덱스 매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건데 이 가상자산은 점점 비중 축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전일 미국 증시 흐름은 기술주 매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간만에 마이크론이 장 초반부터 장 마감까지 매도가 나왔는데 우리 증시 야간 선물이 미국 증시 반등과 관계없이 눌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증시는 최소한 오전장에는 좀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중 등락이 클 망정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옵션 만기가 이틀 남았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들이 상단 585, 하단 570으로 레인지를 좀 좁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오전장에 콜 매도를 좀 분할로 쌓았다가 오후장에 풋 매도를 쌓으면서 마감하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차월물 양옵션은 전혀 죽지 않고 있어요. 롱 캘린더 스프레드가 큰 이익을 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루 더 그놈을 프리미엄 빠진다? 그럼 이제는 그 감마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오전에 눌림이 나오는 것만으로 콜 감마가 산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전장에 지수가 하락할 때 콜 매도를 따라가는 건 적절한데 발행 평균 단가를 잘 이렇게 민감하게 좀 유지하다가 이 오장에 평단 넘어서는 반등 나온다? 그러면 오늘 눌림 끝 이렇게 보고 그냥 콜 매도는 싹 다 치워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지금 소리 없는 강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일본 증시도 약간 눌리고 있는데 시장이 무너진 상황과는 거리가 멀죠. 또 유빅스 ETF 변동성 ETF인데 다시 9달러 초반까지 밀렸어요. 기름 변동성 지수인 OVX 인덱스도 32포인트까지 눌렸죠. 그런데 골드 변동성은 미국 세션 초반에 골드 조정에 22포인트 초반까지 눌렸는데 이후에 골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23포인트대로 다시 올라섰어요. 이것은 전반적인 자산시장 예를 들면 주가지수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 다 변동성 매도가 진행되는 그런 소극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골드만큼은 여전히 투기적인 대기 매수세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수요일은 여전히 경제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탄력을 이어나가서 조금 더 오버슈팅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고점권에서 작은 도치 2개가 만들어진 다음에야 양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S&P 옵션은 지금 코스피 옵션과 달리 상대적으로 저평가 상태예요. 그래서 지수가 음전환만 한다 그러면 옵션 가격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양매수 타이밍이 수요일보다는 그래도 목요일이 더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 주의 주봉이 아직은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이 주봉을 꺾을 것인지 아니면 콜감마를 살려서 주봉을 장대 양봉으로 마감시킬 것인지가 목요일에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 스크립트를 텔레그램 메신저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로 한국시장 개장 전에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